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가 일종의 급등을 했습니다.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어, 자, 그 뉴스를 뭐 끼워 맞춰 보자면, 왜 뉴스를 끼워 맞춰 보자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이제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머스크가 이제 로봇을 내년부터 내부에서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외부 판매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근데 이건 뉴스 끼워 맞추기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나스닥이 1.58%의 급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스닥 상승 모습하고요, 어, 테슬라 상승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좀 다른 종목들이 이게 이렇게 놀부심본데 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마이너스 한 3%팍 떨어지는 날 그때 이제 홀로 예, 아웃퍼폼 하는 거죠. 예. 역시 테슬라야 하면서 좀 놀보심보죠. 그래갖고 다른 종목들이 딱 떨어질 때 막 혼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 그래갖고 와 사람들이 전부 다 테슬라로 오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 나스닥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모습하고 테슬라 모습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다면은 테슬라에서 로버트를 이제 그 뭐 이렇게 테슬라 공장에 막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을까요? 라고 보기에는 너무 쌍둥이죠. 예, 너무 쌍둥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시장 반등에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빅테크들하고. 그래서 어,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소외주가 이제 아니죠. 어제 모습에서는 시장의 소외주가 아니고 지금 최근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시장 모습하고 또 뭐 빅테크들 모습하고 움직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실적 발표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시장 모습하고 똑같이 움직여 왔는데 자, 이렇게 시장 모습하고 똑같이 움직여 왔는데 이제 여기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시장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시장과 달리 가거나 예, 어떤 이제 변수가 생기겠죠. 지금 이제 전형적인 수렴의 모습이고요. 이제 전 저점을 마침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이제 어제 월요일 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장이 만약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 그럼 테슬라도 아마 같이 그러니까 로버트 뉴스가 있었어도 하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시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여기가 깨지면서 좀 하락이 좀 깊어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차트상 모습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안 좋죠. 지금 차트상 모습에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20선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하나 더 붙는 거랑 여기서 지지 반등해서 이렇게 양봉이 붙는 거랑 이 모습의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지금 모습을 이제 과거로 이렇게 보면은 어, 20선 찍고 지금 요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여기서 지지 반등하면서 20선 찍고 반등하는 거. 하지만 이제 쭉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20선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하죠.
올랐지만 고점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20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20선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지지 반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참 주식이 이게 어려운 게, 이 모습에서 20선을 깨고 가는 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락한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또 상승한 것이 또 뭐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이제 그 저녁의 장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예. 자,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야바이꾼이 자 이렇게 딱 섞어 놓고, 자, 돈 놓고 돈 먹기, 자, 배팅 거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팅 거신 분은 50%의 확률로 실적 발표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면은 수익을 맛보실 것이고, 나쁘면은 이제 손실을 보겠죠. 음. 자, 우선 실적 발표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전년 동기 대비냐,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냐,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세력들 있죠. 언론들, 예. 로이터 이런 데서는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예.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세력들 무시를 또 할 수도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최근 몇 년이 이런 시기에 전년, 그러니까 1년 전 상황과 1년만 지나도 상황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비자라든가 이제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이렇게 공룡 기업들은 이 주가 변동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이제 올해 이제 뭐 좀 나아졌다 이런 것이 좀 통용이 되는데, 이렇게 스펙타클한 회사는 전년하고 지금 그러니까 1년 전과 지금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하지만 뭐 이 세력들이 뭐 그런다고 하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나스닥과 빅테크들이 상승한 이 상승의 모습은 세력이 만들어냈다고 보여져요. 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뭐냐면요. 전분기 대비는 전분기에 38만 달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죠. 무조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헷갈려요. 예. 그 전분기 대비는 무조건 좋을 거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수익이,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된 것을 보고 그동안 좀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턴 어라운드 됐구나,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 여기 저점이 이제 1분기죠. 자, 1분기에 이제 저점을 찍고 2분기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매출이. 회사는 마진이 안 좋더라도 무조건 매출이 증가를 해야 돼요. 예. 박리담에, 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예.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이 가격에 이렇게 파시면 뭐가 남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웃죠. 예. 그래도 뭐 남긴 좀 남아요 하면서 웃죠. 예, 바빠서 좋아요. 그 회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별로 남는 거 없더라도 일단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바쁘고,
예. 그리고 거기 막 이제 직원들 많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북적북적 되는 분위기의 그런 식당.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좋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데 전분기 대비 이제 턴 어라운드죠. 이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의 감소를 겪다가 드디어 이제 매출의 반등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는 글쎄요.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44만 대로 늘어났다가 다시 43만 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는 좀 쇼크를 먹을 겁니다. 예. 아, 한번 좋았는데 좋았다 말았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도 이제 자동차 판매를 전망을 해보면서 근데 원래 지금 금리 인하가 내년에 있으니까 내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올해 올해까지는 어, 좀 우선 3분기가 남아 있고 4분기도 남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뭐 이렇게 눈꽃만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 뒤 정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도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침체가 와버리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게 돼서 자동차 구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올려서 마진도 회복할 거다. 그렇게까지 그 뭐냐면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음. 어,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고금리 상태 여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소비가 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소비 관련 지표들, 그래서 소비가 이제 살아나는지 이거 좀 잘 지켜보고 그러면은 정말 그 소프트 랜딩으로 이제 이 위기를 지나가는 거죠. 음, 그러면 테슬라도 좋고 나스닥도 좋고 그래서 역대급의 상승 25년도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역대급의.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금리 인하를 그 하니까 소비가 살아나네? 이러면서 이제 경제가 호황으로 가면서 막 쭉 가겠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약간의 몇 달 공백 이 간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뭘 꼬투리 잡을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세력은 주가를 막 밀어 올리려고 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냐 전분기 대비냐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동안 사실 과거에 좀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요. 예, 여기도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 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거예요. 예, 전 분기 대비 매출 감소.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전 분기 대비를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전 분기 대비 뭐 매출이 나아질 것은 뻔할 뻔짜고 그리고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뭐 비관적인 이야기만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죠 여기. 비관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예. 또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예.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을까. 예. 문제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오듯이 이 급등을 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수익 실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급등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가기를 원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253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저는 이제 100%의 수익. 그러니까 253에 사시는 분들은 100%가 나려면 500이 돼야 돼요, 무려. 예. 신고가가 나야 됩니다. 역사상 신고가. 자, 역사상 이제 고점은 이제 400 부근에 있죠. 지금 당장은 300 부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이 100%의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매수를 해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지켜봤을 때 룸을 보는 거죠. 아, 저 위쪽 룸 500 정도까지 룸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가 매수세들이 딱 여기 봤을 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뭐 160에 산다. 그러면 더하기 160 하면은 220. 220. 아니 320. 320. 네. 자, 저 위로 가서 320. 또 이제 200에 사신 분들은 저 위에 400. 예. 자, 여기 200에 사신 분들은 이제 400을 가야지 100%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요 위쪽에 이제 공간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한번 노려보고 사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 위쪽으로 해갖고 이제 월봉 같은 거 딱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지금 250에 사서 쭉 해갖고 500 룸을 보는 거죠. 예. 아, 여기들을 이렇게 다 돌파해 가야겠구나 이렇게.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아까 일봉하고 비슷해요. 어, 일봉에서 160, 200에 사신 분들이나 이제 월봉 보고 지금 사시는 거나 똑같아요. 예. 이쪽 좀 밑쪽에 있죠. 그래서 위쪽 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500으로 직행을 하려면 팬데믹 때처럼 이런 시장 분위기와 인기, 요런 어떤 것이 여기 이쪽에도 한번 또 나와야겠죠. 예.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어도 기껏해야 10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어요. 예. 이쪽에서는 막 300%씩 수익이 나는 300%가 뭡니까? 뭐 한 막 500%씩 수익 나죠. 이럴 때는 이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그래서 어 적어도 이제 253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0% 정도 수익이 나야지 좀 뭔가 좀 이렇게 아, 내 자산이 이게 불어나는구나. 그러면 1000을 가야 되거든요. 아니, 750. 이 750, 어, 200에 들어오신 분들이 400이 되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253에 사신 분들은 750을 가야지 200% 수익이 나는데, 아, 이게 어느 세월에 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정말 한 3년, 4년 걸리실 겁니다. 예. 근데 3년, 4년 금방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의 이제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 그래서
저기를 한번 사봐야겠다. 어,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사람들이 오겠잖아요.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 음.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 한 3년, 4년 걸쳐서 200% 수익이 난다. 750에 가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 뭐 200, 그러니까 3, 4년 걸려서 200% 수익 나면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1억 정도 사신 분들이 한 나중에 이제 2억, 아니, 그러니까 3억이 되고 4억이 되는 거죠. 아니 이제 그 3억이 되는 거죠. 1억을 사신 분들이 3억이 되는 거다. 음. 자, 그러면 그 수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죠. 당장 내년 말까지 750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요 시기를 겪어 보니까 어, 뭔가 좀 자산이 막 불어나고 막 재미가 있고 막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조금 뭐랄까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 또 여기까지 올라갈 땐 재밌더라고요. 음. 그 시기적으로 자 2년 안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할 때 재밌어요. 돈이 막 복사가 된다고 하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가 테슬라 차트라고 지금 거꾸로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위치에 지금 뭐요 정도 위치, 예, 요 정도 되는데 가갖고 나스닥이 그러니까 뭐 항상 고민입니다. 예. 나스닥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기에 테슬라가 나홀로 상승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또다시 거꾸로져 갖고 또다시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또 들어갈 거예요. 과연 지금 뭐 가장 관심사는 이거죠. 예, 과연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스닥이 2만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한 2천 정도는 더 올라가 줘야 돼요. 테슬라가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려면.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나스닥 이 분차트 그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